지금은 그 중요한 전쟁 역사예요. 전쟁 역사, 전쟁 얘기. 스보가 시팀 섬, 사이프러스 섬을 통치하기 시작을 해서 13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스보가 73세부터 시팀 섬,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 통치자로 13년 통치할 때까지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의 군대 떨거지들이 해적지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보가 통치되기 바로 1년 전에 72세에 그 해적들을 한번 혼내줬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적들이 무서워서 스보한테 거의 13년 이상은 시팀 섬으로 해적질 하러 오질 못했는데 14년 차가 되니까 스보가 87세가 됐을 때 때는 1565년 때부터 다시 또 약탈질을 해러 와요. 아프리카에 있는 디나바 앵기스의 군대 그 떨거지들이 약탈을 재개해요. 그래서 또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세르 제게 62장 1565년 야세르 제게 62장 27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87세가 됐을 때, 시팀 섬을 통치한 지 14년 차 됐을 때 1565년부터 이제 다시 또 아프리카의 딘하바에 있는 앵기스의 군대 떨거지들이 시팀 섬으로 또 해적지를 또 하러 슬슬 나타나요. 그게 스보가 87세가 됐을 때 1565년에, 그래서 스보가 다시 또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해적질 하러 오는 놈들을 또 쳐내고 해가지고, 이제 그놈들이 쳐내면은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스보가 저놈들 저렇게 매번 저렇게 와가지고 여기 우리 자손들, 우리 시팀의 자손들을 괴롭혀 뜯어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화가 나가지고 1556년 내가 그냥 저놈들 그냥 이번에는 아주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그래서 도망가는 놈, 그 해적들 도망가는 놈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근처까지 나가서 그 근처, 그러니까 앵기스 아프리카 거기까지 거리가 1300마일인데 그 먼 거리 배를 타고 빨리 가도 열흘이 걸리는 거리, 그 거리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싸그리. 그래가지고 한 놈도 도망가서 살아간 놈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프리카 디나바에 있는 앵기스의 떨거지, 앵기스 군대 그 병력들이 살아서 들어간 놈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앵기스 그 국경 그 근처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쳤어요. 자, 스보가 이제 그래서 1차 전쟁 또 2차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자, 1556년 앵기스의 군대가 시팀 섬에 또 와서 하다 보니까 스보가 96세에 1556년 그냥 그 아프리카의 딘하바에서 온 그 앵기스의 군대 떨거지들, 약탈자들, 해적이나 뭐 마찬가지 그놈들을 아프리카 경계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싸그리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앵기스가,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뭐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야 전쟁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래서 통치 스보 23년차 됐을 때 스보 96세 앵기스 군대가 시팀 섬을 약탈하러 와서 스보가 아프리카 경계까지 추격을 해서 완전히 전멸을 시켰더니만 앵기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형제하고 사르디니아 섬에 있는 그 형제, 그놈도 주로 어떻게 보면 해적질 하는 놈이에요. 그놈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1300마일 걸리는 길, 배를 타고 빨리 와도 열흘 걸리는 시팀 섬까지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팀 섬까지 이제 오겠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진짜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문이 벌써 다 돌아가지고 시팀 섬에 있는 스보한테도 그 소문이 쫙 들어왔어요. 결국은 이 80만 명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스보는 해봐야 뭐 3만 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에돔에 쫓아가서 거기에 가면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같은 그 후손들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에돔에 쫓아가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베닷의 아들 하닷이라는 통치자가 아주 잘했네. 1572년부터 76년부터 통치를 했는데 1572년에는 이제 모압을 이제 쳐가지고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뭐 이럴 때인데 하닷한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에서의 그 후손들이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앵기스 군대하고는 동맹 관계다. 형제간 혈맹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앵기스하고 전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하고 합류를 해서 앵기스하고 전쟁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1639년 야곱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매장하러 갈 때에 그때 1차, 2차 전쟁을 했었고 또 1년 후에 연합군을 모아서 3차 전쟁을 해서 그때 1638년에 총리 요셉이 57세였을 때 거기 연합군으로 편성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앵기스 군대가 일부 군대를 파병해서 우리 연합군으로 그때 당시에 연합군이라면은 이제 에돔 그 다음에 그때는 그 통치자가 없었어요. 통치자 없어가지고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직접 통치를 했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갔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따라간 사람이 동쪽의 자손들 또 미디안 자손들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더군다나 아프리카까지 와서 통치자로 해서 거길 갔는데 결국 3차 전쟁 1638년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이끄는 그 에서의 손자의 그 연합군이 패전을 했어요. 결국 패전하고 또 에서의 아들은 거기서 전사를 했고 82세 또는 83세 거기서 전사를 했고 더 이상 전쟁을 그 이후로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3차까지니까 에서의 후손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그 세일 땅의 자손들까지도 다 이제 군대가 아주 멸망하게 생겨가지고 결국 세일 땅의 자손들하고 또 에서의 자손들에게 또 내전이 또 일어나요. 1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어요. 4차례 전쟁하면서 결국 그 내전 상태로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파병을 해준 2차례 파병을 해준 앵기스의 군대 때문에 에서의 자손들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세일의 자손들은 거기서 패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씨가 말려요. 어린 애들까지 전부 다 학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세일의 땅은 전부 다 에서의
자손들이 다 차지를 하게 돼요. 다 뺏었어요. 다 뺏은 게 아니라 이제 다 죽었으니까, 애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여자 애들 어린애들만 남겨놓고 남자 어린애들 50명만 남겨놓고 뭐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여자들 뭐 결혼한 여자들 다 싹 다 죽였어요. 혹시 임신했을까봐. 그래서 결국 1636년에 에돔의 통치자로 아프리카 앵기스한테 가서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볼의 아들 벨라를 또 모셔와서 최초의 에돔의 통치자로 벨라를 내세워서 1636년에 그때 당시에 총리 요셉이 59세였을 때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못하고 30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30년 후에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가 30년 통치하고 났을 때 1606년 총리 요셉이 89세였을 때 다시 또 연합군을 이끌고서 또 전투에 참전했다가 결국 에돔의 통치자 볼의 아들 벨라가 전사하고 또 패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아주 앵기스의 부대하고 에돔의 이 야곱의 에서의 후손들하고는 완전히 그 동맹국 관계예요. 자, 결국은 에서의 후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이제 야호와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야호와의 전쟁으로 스보의 기도가 있고 야호와의 전쟁으로 자, 야호와의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 스보를 도와줬다. 야호와께서 도와줬다. 그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면 뭐 창세기도 어디를 봐도 에서의 후손 스보를 도와서 그 야호와 전쟁으로 이기게끔 에서의 후손이 이기게끔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스보의 기도가 있어요. 96세에. 자, 1555년 이제 통치 24년 차에 스보가 이집트 18왕조를 침공을 해요. 이집트 18왕조를 이제 침공할 준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앵기스를 쳐내고 앵기스한테 이겼기 때문에 승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그 승전 거기에 취했어요. 스보가 야 우리 3만 명이서 그 80만 명 두 나라에서 쳐들어온 그 배 타고 그 열흘 걸려서 1300마일 걸려서 온 그놈들을 쳐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승리에 취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전쟁을 잘해. 그러니까 이 판에 그냥 이제 이집트까지 쳐 들어가는 거야. 야곱의 저 후손들 그 자식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이제 복수를 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 에서가 147세로 막펠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그 당한 수모,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에서의 큰아들 장남 엘리바스가 죽은 거 82세 83세 죽은 거 전쟁에서 그거 다 복수할 거야. 그래서 1555년에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18왕조를 침공할 전쟁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 앞에서 앵기스하고 아프리카 앵기스하고 했던 그 전쟁, 야호와의 전쟁을 믿지 않고 결국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를 쳐들어가요. 그 연합군에는 이제 누가 있냐면 제일 주동자 에서의 손자 스보, 두 번째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 그 이하 연합군 약 한 40만 명, 그 다음에 동쪽의 자손들, 그 다음에 미디안 자손들, 여기에 불참한 것이 아프리카의 디나바 앵기스는 불참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6개월 전에 시팀의 통치자 스보하고 전쟁에서 깨졌기 때문에 완전히 패전했기 때문에 여기 연합군 파병이 뭐고 무서워서 저놈하고 싸워서 우리가 아주 다 죽었는데 뭐 무슨 전쟁, 그래서 전쟁에 못 가고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 18왕조 여기를 쳐들어갔는데 그 소문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 30만 명이 스스로 모여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전쟁 나가는데
너희들도 나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래서 150명,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명이 이제 전쟁에 참전했어요. 80만 명, 연합군 80만 명, 30만 명. 여기하고 전쟁해서 여기가 당연히 밀리죠. 여기 80만 명이가 밀려서 여기가 죽어나가니까 이제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결국 야 우리를 도와줘 해서 얘들이 나가서 150명이 연합군 80만 명에서 여기가 6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다 도망갔어요. 6천 명이 하나도 안 죽고. 자 결국 시팀 섬의 통치자 스보가 시팀 섬의 백인종 그 자손들하고 에서의 자손들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 통치 기간은 이렇게 되는데 하닷과 그 에서의 후손들하고 또 동쪽의 자손들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이스마엘 자손도 여기 합류를 해요. 총리 요셉이 젊었을 때는 총리 요셉이 31살 때 이스마엘 자손들 도와줬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런데 이집트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는데 합류를 안 하다가 이제 총리가 이제 거의 이제 늙어서 활동을 좀 제대로 못할 때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결국 총리 요셉이 89세 때는 이스마엘 자손들도 합류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헤브론에 집결을 해서 이집트 18왕조를 공격했어요. 이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그때 나와봐야 15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집트를 공격해서 주 목적은 야곱의 후손들을 다 쳐 죽이겠다 그래서 쳐 들어간 것이 이제 18왕조니까 18왕조하고 전쟁하면서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애굽 사람들 30만 명이 모였고 이스라엘은 약 150명밖에 모이질 못했어요. 결국 여호와의 전쟁으로 연합군 80만 명이 패전하고 여기 150명한테 패전을 해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그 다음에 1554년 25년 차 98세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사망. 전쟁통에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전쟁통에 전사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거의 전사한 걸로 보여지고 그 아들 아멘호텝 1세 35세의 아들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 메럴 투트모세 1세 20살의 왕이 됐어요. 20살 이 전쟁통에. 그래서 스보는 이제 1529년 50년 통치하고 스보가 123세로 사망하고 자 야세르 책의 62장 27절 야세르 62장 27절 1565년 스보가 통치 14년에 87세에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의 군대들 떨거지들이 계속 해적질을 해러 시팀 섬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약탈 실패 도주. 그래서 스보가 그들을 심하게 치고 나니까 앵기스가 화가 나서 이제 시팀 섬으로 쳐들어왔다. 그 얘기. 야세르의 63장 11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1638년에 3차 전쟁에서 83세로 전사했고 그의 아들 스보가 시팀 섬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1579년부터 1529년까지 5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시팀 섬을 통치했고 73세에서 123세까지 그 스보가 96세 때면 1556년 그의 군대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종과 함께 그들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하고 그 약탈자들 그들이 이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거기서 시팀 섬 그 전쟁터 위치에서 그들 군대들하고 자녀들하고 싸웠다. 전쟁. 그러니까 시팀 섬으로 쳐들어갔는데 시팀 육상에서 전쟁을
일부 했을 거고 또 해상에 전쟁했을 건데 일단은 그 80만 명이 이제 패전했어요. 거기서 두 차례 전쟁을 했어요. 두 차례. 1차, 2차. 그래서 야셀의 63장 1556년 12절 에서손자 스보가 칼끝으로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쪽 아프리카 통짜 왕 앵기스의 군대 약탈자들 군대들을 쳤고 그들 중 약탈자 전멸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심지어 사르디니아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해서 약탈자들을 전멸시켰고 또 63장 13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오래전에 벌써 그 사망했고 그 아들 스보 셋째 아들 스보가 시팀 섬으로 약탈하려고 나왔던 앵기스의 군대 떨거지들에게 행한 일을 그 스보가 그 앵기스의 군대 자손들에게 행해서 모두 다 죽였다는 것을 앵기스가 듣고 앵기스가 화가 무척 났어요. 그래서 앵기스가 그의 모든 군대들과 또 그 형제 사르디니아의 남쪽 그 사람들 다 모았으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의 수가 많았다. 그래서 80만 명 정도 돼서 스보하고 전쟁할 준비를 해요. 스보도 그 소문을 듣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야 뭐야 지금부터 전쟁이야 뭐 해서 뭐 하루 이틀 내에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서 80만 명이 배를 타고 열흘 동안 그 이상을 나가려면 배에다 가득 씨를 구가야 될 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먹을 식량하고 뭐하고 물이고 뭐고 잔뜩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또 자기 형제도 또 같이 연합해서 가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자, 그 소문이 들려서 야셀책의 63장 14절 앵기스가 사르디니아에 있는 그 형제 루쿠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 섬의 모든 자손들과 그 전쟁하는 일에 나를 도우라. 그들 시팀 섬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종들이 나의 사람들 우리 앵기스 군대의 자녀들을 멸했노니 이에 사르디니아의 연합군 루쿠스가 그와 그 군대와 함께 나갔으니 매우 큰 군대였다. 그 형제 앵기스를 도와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그래서 앵기스하고 루쿠스와 연합군 80만 명, 또 시팀의 스보는 단독으로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3만 명 제가 추측하기 왜 그러냐면 3만 명 가지고 전쟁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5절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 백인종들이 앵기스의 연합군이 시팀 섬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문에 대하여 듣고 그 백인들 시팀 섬의 자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이 마음에 큰 공포가 임했다. 63장 16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세일 땅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하닷 1576년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1554년 전쟁에 참전했고 1541년 사망해요. 자, 에돔의 통치자 35년 동안 통치인데 자, 스보가 96세 내가 들으니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앵기스가 우리 시팀 섬에 있는 마케도니아 족속들 그 백인종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 형제 루쿠스하고 함께 우리에게 나와서 지금 오고 있다. 이에 우리가 그 앵기스의 큰 군대로 인하여 크게 두려우니 이는 그 군대가 매우 큼이라. 그가 그 형제 사르디니아에 있는 루쿠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연합을 해서 연합군으로
시팀 섬을 향해서 나오고 있도다. 야세직 63장 18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세일 땅에 있는 에돔의 통치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들은 역시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를 도와주라. 우리가 함께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 사르디니아의 루쿠스, 이탈리아에 있는 그 연합군하고 전쟁할 것이라. 자, 그 연합군, 루쿠스의 연합군, 앵기스의 연합군으로부터 우리 시팀의 자손들, 마케도니아 백인들을 좀 도와주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시팀의 자손들이 죽게 될 것임을 너희 자손들은 알라. 63장 19절. 에돔의 에서의 후손, 에서의 자손들이 시팀 섬의 통치자 수보에게 답변하되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앵기스와 그 루쿠스하고 전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엔 평화조약, 동맹 수준의 그 조약이 있기 때문이다. 에서의 자손들이 첫째 에서의 자손들이 통치왕 부올의 아들 벨라의 날 그때는 이제 1636년 이때는 뭐냐면은 1639년에 막벨라 굴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1차 전쟁, 2차 전쟁, 그 다음에 1638년 3차 전쟁,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38년부터 해서 세일 땅의 자손들하고 에서의 자손들하고 너무 큰 손실, 군대, 병력 손실 때문에 지들끼리 이제 내전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너희들 이 땅에서 나가라 하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 못 나가, 왜 나가 하다 보니까 앵기스를 또 끌어들여서 앵기스가 파병을 2차례 해주면서 에서의 손자들을 도와주니까 결국 세일의 자손들이 패전을 해서 완전히 멸망해. 세일의 자손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딘하바로 쫓아가서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한 명, 부올의 아들 벨라를 이제 통치자로 모셔왔어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나니까 그때 또 이제 그 전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 앵기스가 계속 이제 파병을 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그러하여도다. 그때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부올의 아들 벨라를 에돔의 통치자로 모셔왔을 때 그 전에도 우리를 많이 도와줘서 그 시기부터 우리는 동맹관계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총리 요셉이 56세에서 59세 때 59세까지 막벨라 굴에 야곱을 매장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방해한 그 사건 이후로 또 세일 땅의 자손들하고 1차, 2차, 3차, 4차 전쟁 그 아버지 막벨라 굴에 장사해 지냈을 때 요단 저 건너편에서 우리와 싸웠던 그러니까 막벨라 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앞에서 우리 에서의 자손들하고 싸웠던 그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했을 때 그 이후로 동맹관계다 하는 얘기예요. 자, 아프리카 통치자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부올의 아들 벨라를 1636년에 통치자로 모셔와서 30년 동안 통치하고 또 요때 부올의 아들 벨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쳐들어갔다가 총리 요셉 89세한테 또 패전해가지고 또 져서 이때는 세일 땅의 세일 자손들은 완전히 전멸한 이후에 에서의 자손들 통치자로 모셔온 그 벨라가 그때 통치 후 전쟁을 해서 80만의 전쟁을 해서 전사했고 총리 요셉은 89세 때 군대 600명으로 이끌고서 이 80만 명을 쳐냈어요. 그것도 야후와 전쟁이에요. 자,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요때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1554년
전쟁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런 전쟁 상황이에요. 여기까지.